지금까지의 이 히스토리를 보면 항상 이제 한 2010년도, 2020년도, 2030년도 10년 단위로 항상 이 발표를 해와요. 10년도까지 리사이클 소재, 친환경 소재를 또 얼마만큼 쓰겠다. 20년도까지 어떻게 쓰겠다. 또 20년이 지나니까 30년까지 또 뭐 바꾸겠다. 이렇게 계속 지금 확장해 가고 있는데요. 20년까지 스터디를 보면은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이제 그 각 복종별로 리딩 브랜드들은 좀 그래도 목표보다는 늦었지만 계속 이렇게 그 계획에 맞춰서 왔던 것 같고요. 10년도, 저희가 한 8년도에 이제 리만 브러더스가 생기면서 2010년도까지 바꾸겠다라고 하는 글로벌 브랜드들이 일단 본인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 정책을 한 번 다 스탑을 합니다. 그래서 10년도까지 했던 계획이 이제 20년까지 넘어왔고요. 또 이제 20년도가 되니까 이제 30년도까지 바꾸겠다라고 이제 계속 스피드하게 이제 바꾸고 있는데, 과거 10년과 현재의 가장 큰 차이는 과거 특정 브랜드, 스포츠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 아디다스, 파타고니아, H&M 특정 이 각 복종별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친환경에 관련된 리더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2020년도부터 큰 변화는 복종하고 이 좀 리딩 브랜드와 상관없이 모든 브랜드들이 이제 리사이클을 사용하겠다,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겠다, 많은 정책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도 초에 저희 코로나를 겪으면서 모든 이 섬유 메이커를 포함한 전 복종에서 사업이 다운되죠. 셧다운되는 상태까지 가는데 유일하게 판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아이템이 친환경 소재들입니다. 저희 효성 TAC 같은 경우에도 폴리에스터, 나일론, 스판덱스, 아라미드, 탄소 여러 가지 섬유들을 생산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 시즌에 가장 판매가 잘 됐던 제품이 친환경 소재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이 이 친환경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게 이해가 될 것 같고요. 효성 같은 경우에는 폴리에스터, 나일론, 스판덱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제품에 있어서 친환경, 리사이클 소재, 바이오베이스 소재 이런 거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 내용은 글로벌 브랜드들의 정책, 그리고 한국에서 리사이클 원서를 생산하는 거에 있어서 문제점,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가 어떤 위주로 시장이 앞으로 10년 후에 좀 변화될 건지 그런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친환경 트렌드는 여기 적혀있는 브랜드뿐만이 아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친환경 시장에 대해서 되게 가장 슬로우했던 시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큰 시장을 보시면 미국, 유럽, 북유럽을 중심으로 한 브랜드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미국 리테일러로 이제 번져가고 지금 사실 로컬 브랜드까지는 시장이 많이 못 가봤거든요. 근데 최근 저희가 국내 시장만 보더라도 노스페이스라든지 국내 브랜드는 아니지만 이케아라든지 스타벅스라든지 당장 저희가 접하는 CF에서부터가 친환경에 관련된 CF들이 엄청 쏟아지고 있고요. 지금 글로벌 브랜드뿐만이 아니고 로컬 브랜드도 올 FW 때 리사이클 소재에 대해서 엄청난 제품들이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한국에 대한 리사이클 제품을 어떻게 기획을 하느냐, 뭐가 문제냐에 대한 부분은 환경부라든지 각 지방자치 그리고 원사 메이커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도 좀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이 뒷장을 보시면 리사이클 섬유를 일단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를 리사이클 섬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셨을 때 폴리에스터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섬유가 있고 단섬유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효성, 큐비스, 도레이, 대한, TK 여러 메이커들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회사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PF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필라멘트, 장섬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효성의 제품이 이제 저희는 리젠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마이크한 리젠. 저희가 국내 마켓 쉐어는 한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회사들도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지금 시장을 확대해가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리사이클 시장, 흔히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폴리에스터 리사이클 시장은 여기 보시면 버려지는 페트병을 가지고 이제 모아서 하는 시장인데요. 전체 한 20만 톤, 플레이크라고 하는 거는 이 페트병을 이제 잘라서 워싱해 놓은 상태, 그걸 이제 플레이크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 플레이크 상태가 한 20만 톤 정도 한국에서 생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사용되는 용도가 지금 한국에서는 장섬유용, 흔히 얘기하는 저희가 머리카락 긁기 정도로 이제 실을 뽑기 위한 이런 기술로는 지금 못 가고 있어요. 현재 그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부분 쓰이는 용도가 이제 방적사라든지 충전재라든지 부직포, 이제 품질 요구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이런 용도로 사용됐던 시장이고, 그렇게 사용되는 이유는 일반적인 석유 제품들이 가격이 싼 이유, 그러니까 원가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 리사이클률은 85%면 글로벌하게도 되게 높은 수치거든요. 근데 양적인 성장은 해왔지만 장섬유라든지 바틀용이라든지 이물 수준이 상당히 낮은 이런 이 고퀄리티 시장에는 시장 자체가 없었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 초에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대부분의 스테이크 파이버 회사들, 이런 이 방적사를 쓰는 회사들의 수출길이 다 막히면서 하고 석유가가 아주 그냥 싸게 저가로 형성이 되면서 또 리사이클 원료를 쓰는 회사들이 리사이클에 대한 제품을 쓰지 않고 버진칩을 쓰는 이 시장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출길이 막히면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상반기에 계속 뉴스에서 떠들었었던 부분이 이제 페트병을 이제 더 이상 놓을 데가 없다. 일회용품이 늘어나면서 이제 더 이상 뭐 적재할 공간조차도 없다. 근데 이게 사용되는 용도가 있으면은 이제 계속 이 순환이 되는데, 한국에 있는 리사이클의 현실은 이제 장섬용 혹은 버틀용, 뭔가 고퀄리티 시장에 더 고가 시장으로 만들 수 있는 퀄리티가 안 되다 보니까 가격에 의존을 하고 있는 스테이플, 부직포, 충전재 시장에만 판매가 되던 이 수출길이 막히면서 이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환경부와 버틀병을 만드는 이런 제조회사들, 그리고 저희 효성을 포함한 이런 원세 메이커들이 장섬유용으로 들어가는 고퀄리티 시장을 만들면서 조금씩 이제 그 새로운 용도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제조 기술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장섬유에 들어가는 페트병 쓰레기는 어디가 보통 잘하느냐를 봤을 때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A급부터 E급, 또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 혹은 지역에서 쓰레기를 더럽게 한국처럼 이렇게 모으면 아예 수거 자체를 안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깨끗하게 분리배출이 돼야지 수거를 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깨끗한 쓰레기들, A급에 해당되는 쓰레기들이 이제 입찰을 통해 가고 판매가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제품은 어디에 쓰이느냐? 보통 장섬유용,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필라멘트연에 쓰이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뒤에서 2급, 이 수준에 해당되는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이플 파이버, 단섬유용으로, 충전재용으로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국의 수준은 딱 이 수준이에요. 일본으로 쳤을 때 2급도 안 되는 수준이 지금 현재 현실인 거죠. 그럼 이 문제가 어디서 발생이 되냐면, 여기가 이제 배출되는 부분이고요. 수거되는 부분, 선별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선별장에서 저희가 잘 분리배출하는 이런 집이나 아파트에서 모아놓은 것들이 다 믹스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믹스되는 문제가 별도의 선별장을 저희가 구조적으로 갖추지 않으면 저희가 아무리 좀 잘 선별을 하고 배출을 해도 다 섞이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베일이라는 게 앞에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페트병을 잘 압축해 놓은 상태의 베일입니다. 한국의 이 쓰레기가 장섬유용으로 쓰기 힘든 가장 첫 번째 있는 이 베일의 순도가 너무 잡스럽게 다 섞여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깨끗한 페트병을 잘 모으는 국가적 인프라를 갖추느냐가 한국의 리사이클 시장을 고퀄리티를 갈 수 있는 문제 가장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이 베일을 갖고 커팅하고 와싱하는 이 플레이크 공정. 이 공정은 의지가 있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보통 여기서 생산하는 커버라든지 뚜껑, 그 커버를 붙이기 위해 가는 본드류, 이런 것들을 이제 세척해내가는 과정인데요. 지금 환경부에서 공지를 해서 이제 유색 페트병을 못 쓰고 여기에는 이제 지용수분들을 못 쓴다라든지 커버를 없앤다라든지 이런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으로 이제 발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크를 원사를 뽑기 위해서는 이제 그 각종의 기능성을 낼 수 있는 티타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을 넣는 기술은 원사 메이커라든지 이런 제조하는 회사들에서 선진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생산 공정은 저희가 이제 그 리사이클 쪽에 업을 하다 보면 용어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프리 컨슈머냐, 포스트 컨슈머냐, 이제 이런 용어들을 묻는 바이어나 이제 시장에 있습니다. 프리 컨슈머라는 얘기는 컨슈머, 소비자가 쓰기 전, 포스트 컨슈머는 소비자를 기준으로 쓰고 난 제품. 버려지는 페트병은 포스트 컨슈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프리 컨슈머는 이런 페트병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웨이스트, 혹은 원사를 만들 때 나오는 웨이스트, 원단을 만들면서 나오는 웨이스트는 다 프리 컨슈머로 인정이 됩니다. 이런 프리 컨슈머에 대한 부분은 순도가 좋지만 리딩 브랜드, 시장 내에서 사실 인정되지가 않아요. 페트병 같은 경우는 버려지는 페트병을 모으는 포스트 컨슈머 시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 포스트 컨슈머 100%에 해당되는 제품이 시장 내에서 형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용어적인 설명을 제가 먼저 드리고, 요 지금 생산하는 프로세스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메카니컬 방식이 있고 케미컬 방식.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용어들이 보통 브랜드들이 여기 제가 보니까 벤더나 이런 밀류도 많이 오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메카니컬 방식이라는 방식, 생산 방식이 뭐냐에 대해서 많이 질문들을 하세요. 메카니컬 방식은 뭐냐면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이거를 잘 수거해가지고 잘 벗겨내고 잘 씻고 녹여낸 게 그냥 메카니컬 방식입니다. 그 생산 프로세스가 여기서 보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페트병 모아놓은 거를 투입해갖고 분석하고 이물, 라벨 제거하고 씻고 분리하고 다시 자르고 세척. 특별한 첨단 기술이 아닙니다. 리사이클은 첨단 기술이 아니고요. 얼마만큼 프로세스를 우리가 갖춰가냐의 문제이고, 과연 이거를 이렇게 돌렸을 때 원가 상승이 일반 식 대비 얼마만큼 더 높게 올라가느냐, 그게 이제 하나의 경쟁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케미컬 방식은 제가 여기에 자료는 안 넣었는데, 기본적으로 앞으로 10년간의 기술을 보면은 케미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초창기의 브랜드에서는 케미컬에 대한 관심보다 메카니컬 방식에 대한 관심이 더 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케미컬의 방식은 이런 페트병이나 혹시 옷, 폴리스터 소재에서 화학적인 중합을, 해중합을 해서 이 페트병의 주 원료는 TPA나 EG, BHT 단계의 원료부터 추출, 역행하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순도가 좋은 깨끗한 그 리사이클 원사를 뽑을 수는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이산화탄소 배출, 결국 결과적으로는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메카니컬에게 불리한 구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초창기에 나이키라든지 글로벌 브랜드는 리사이클 원사, 친환경 소재별로 점수화를 시켰어요. 메카니컬 원사를 쓰게 되면 몇 점, 케미컬을 쓰게 되면 몇 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케미컬의 점수가 더 높았습니다. 하이스코어에 해당되는 소재였고, 메카니컬은 점수가 낮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품질이 안 좋아요. 메카니컬 하는 방식이 기술이 다 후진국 위주의 이제 노동집약적 사업이고, 원가가 많이 오르고 이물이 많이 섞여가기 때문에 리사이클 원사를 쓰게 되면 강도가 떨어진다라든지 옐로시 한다라든지 아니면 세데니아를 못 뽑는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제품화를 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메카니컬을 선호하지 않는 브랜드가 생겼는데, 점점 시장의 기술이 발전되면서 메카니컬과 케미컬에 대한 품질 수준이 비슷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카니컬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졌고요. 아디다스 같은 경우가 처음에 기획을 할 때 흰색 티셔츠에 이제 검은 세줄, 이 흰 티를 리사이클을 하다 보니까 노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형광증식제를 더 넣는다라든지 아니면 뭐 염료를 더 투입한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메카니컬을 선호하지 않은 좀 타이밍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메카니컬 방식의 이제 생산 방식이 많이 올라가면서 그런 뭐 백도 문제라든지 이제 강도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개선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일단 리사이클 비즈니스를 하면서 저희가 친환경 소재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제 하선 쪽에 대해서는 리사이클 혹은 바이오 베이스 혹은 생분해 세 가지 그룹으로 이제 모든 브랜드들이 찾고 있거든요.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현재까지의 시장을 리뷰를 해보면 뭐냐면, 바이오 베이스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바이오 베이스를 쓰는 이유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얼마만큼 줄일 거냐, 얼마만큼 줄일 수 있냐를 갖고 포인트를 접근을 하다 보니까 원단을 만들고 옷을 만드는 공정에서 전부 다 계산을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옷을 만들 때 이산화탄소 배출이 얼마만큼 세이빙이 되고 원단, 특히 원사, 원료까지 다 돌아가는 게 있죠. 또 바이오 베이스 제품에 대해서 대부분 뭐 콘 베이스라든지 뭐 사탕수수 베이스
이런 거를 파밍하는 거에서 유전자 변형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노동집약적인 파밍을 하면서 이게 뭐 그 인권 문제라든지 노동권 착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냐 없냐 따질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베이스에 대한 시장은 관심이 있다가 슬로우하게 가고 있고요. 생분해 같은 경우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생분해는 기능성 평가에 대해서 기준이 모든 게 더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어요. 폴리스터 같은 경우가 리사이클이 되려면 폴리스터끼리 모여야 된다는 얘기죠. 장성용으로 가려면 요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페트병에 유색 페트병도 못 쓰게끔 법안을 해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냐면, 약간의 이물, 보통 장섬유용을 원사를 뽑기 위해서는 이물 관리가 ppm 단위가 한 3000ppm 이하까지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페트병에 들어가 있는 이제 연료라든지 안료, 여기 붙어 있는 약간의 있는 본드들이 다 이게 실을 끊어지게 만드는 그 원인을 제공하거든요. 그럼 PLA가 페트병에 쓰이고 옷에 쓰였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게 결국은 폴리스터 리사이클 시장을 막는 이유가 돼요. 이게 국가산업적으로 생분해 제품을 따로 리사이클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나 이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생분해라는 거는 온도라든지 습도 아니면 균,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게 생분해가 되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이제 대부분 브랜드에서 좀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으로 봤을 때는 리사이클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바이오, 그 다음이 생분해. 생분해가 제일 끝에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요. 그 부분을 이제 참고를 해주시고, 효성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제품 중에서 이제 저희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전 세계 최초로 저희가 리사이클 나일론, 저희가 페어 어망을 갖고 최초로 개발한 회사 중에 하나이고요. 스판덱스도 100% 리사이클 스판덱스를 저희가 생산을 했고, 폴리스터는 전 세계 최초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국내 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브랜드하고, 글로벌 브랜드들 리사이클 비즈니스를 하려면 두 가지가 이제 정착이 돼야 되는데요. 이제 인증, 컨트롤 유니언사에서 진행하는 GRS 인증을 이제 필수로 이제 자격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각 브랜드들이 인증만 믿지는 않습니다. 직접 와갖고 오디를 보고 과연 효성이라는 회사, 요 리사이클 원사를 만드는 회사들이 신뢰할 만한 회사인지, 노동권은 뭐 괜찮은지, 생산하는 프로세스가 정말 괜찮은 건지를 직접 와서 오디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신뢰를 많이 따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요, 버려지는 페트병을 만드는 공장 옆에다 원사를 만드는 공장을 인근에다 지어서 페트병을 만들어서 한 번 밖에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로 포스트 컨슈머를 만드는 거죠. 그거를 다시 모아서 원사를 만드는 경우가 글로벌 브랜드에서 오디트를 하면서 적발된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사이클에 대해서 관심 없는 브랜드는 글로벌하게 없습니다. 다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게 문제냐면 가격이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가 리사이클 시장은 일반적인 석유 제품보다 싸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해왔어요. 그건 뭐 친환경 때문에 쓴 게 아니고 그냥 가격, 원가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썼던 시장이라면, 장섬유 쪽은 가격이 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버진 칩하고 리사이클 칩의 가격 차이가 보통 한 1.6배에서 2배 이상 비쌉니다. 비싸고 원서도 더 비싸요. 근데 이 가격을 인정하고 상품 기획을 하느냐가 이제 그 글로벌들이 의지가 있냐 없냐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원단 기준으로 그래도 한 20% 정도까지는 인정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효성에 대한 부분은 그럼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브랜드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도대체 우리가 만든 옷 혹은 뭐 원단이 페트병에 도대체 몇 개가 들어가 있냐, 이 결국 마케팅 스토리를 만드는 콘텐츠이거든요. 이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도 이제 제주도에서 만든 이 리젠 제주라는 제품을 가지고 이제 프리츠마마라는 브랜드에서 옷을 만들었는데, 이 옷에 들어가는 게 이제 50색이에요. 보통 페트병이 500ml 기준으로 한 20g이 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평균은 한 20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원사를 만들었을 때 여기에는 제가 기준을 로스를 감안하지 않고 뭐 50.5개, 킬로당 50.5개라고 제가 정해놨는데요. 요거는 로스를 감안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한 55개 정도를 모아야지 1kg 정도의 원사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요축이라든지 원단에 맞춰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브랜드가 계산 좀 해달라 해갖고 한번 계산을 해본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사정인데 이거는 뭐 이쪽에 어떤 계신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숫자들이 여기 참고를 하고요. 여기 효성의 리사이클 폴리스터를 누가 많이 쓰고 있느냐를 이제 저희 브랜드 파트너들, 특히 한국에 있는 고객들 중심으로 정리를 좀 해놓은 부분입니다. 아디다스라든지 나이키, 타겟, 한국에서 보통 이제 타겟형으로 나가는 수영복들, 뭐 린덱스라든지 에스레터에 들어가는 직물, 뭐 아니면 요가 레깅스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는 그래도 리사이클에 대해서는 가장 리더이고 많은 비즈니스를 해왔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들을 출시했는지 좀 사례를 갖고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콜롬비아하고 저희가 2000년도 초에 했었던 부분이 이제 면하고 저희 리사이클 폴리를 싱글로 짠 제품으로 해서 티셔츠를 출시하는 사례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에 있는 모 밴더하고 한국에서 쓰이는 베네치아라는 원단이 있습니다. 슬립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쓰이는 제품인데요. 백데니아의 192 필라멘트를 쓴 가장 한국의 대표적인 원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재로 리사이클을 했는데 월마트라는 그 회사가 2000년도 초에 저희 리사이클을 제일 많이 썼던 바이어였어요. 한 1000톤 이상 썼던 이 고객이었는데 리먼 브러스 사태 터지면서 이제 리사이클을 다 이제 월마트도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다 레귤러로 다시 바꿨죠. 다시 또 이제 리사이클에 대해 관심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좋은 제품을 좀 사려있고요. 가방 시장은 사실 리사이클 엄청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웃도어 백팩을 포함해서 웬만한 좀 내가 좀 이 가방 쪽에 브랜드 밸류가 있다 하는 데들이 이제 리사이클로 많이 가 있는 이유가 가방에 쓰이는 소재가 이 데니아가 되게 붉은 실들이에요. 붉은 실이라는 게 뭐냐면 초창기에 리사이클의 원사가 워낙 품질적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옷에 들어가는 가는 실은 연속 불분재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기획을 할 수 없었었고 가방 쪽은 뭐 워낙 붉은 실들이 쓰이니까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국내 브랜드는 저희가 뭐 필라하고 했었던 그냥 사례인데 과거에 저희 한국에 있는 브랜드들은 이런 기획을 친환경 컨셉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그래도 있었는데 그냥 마케팅적으로 활용을 했고 뭔가 큰 컨셉, 파타고니아라든지 특정 우리가 글로벌 브랜드처럼 몇 년도까지 정책적으로 바꾸겠다 그런 식으로 접근은 하지 못했고요. 그냥 요번 시즌 한번 마케팅적으로 딱 때리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왔고 최근 들어서 아웃도어 쪽에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정책적으로 리사이클을 좀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스피드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하고 요 아디다스나 신발에 들어가는 신발들 이것도 이제 리사이클로 많이 움직이는 시장 중에 하나이고요. 여기 들어가는 스페이스 패브릭, 이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저희가 쿠션지라고 하는 가방용이라든지 신발용에 들어가는 스페이스 패브릭, 샌드위치 패브릭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모노사 리사이클은 글로벌하게 이제 뽑을 수 있는 회사들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효성이 강한 제품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까지 제가 보여준 사례는 한 15년간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그냥 많이 좀 이 상품성이 좋아갖고 출시했던 제품들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러면 올해 저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좀 공유를 해드리면 친환경 시장은 최근 한 5년간은 비싼 리사이클 원사를 어떻게 하면 싸게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이런 데에서 점점 싼 원사를 일본에서 시작한 리사이클 원사가 점점 이 노동이 더 저렴한 이런 저가 시장으로 가서 싼 원사를 많이 찾는 방향이었다면 올해부터 가장 큰 변화는 리사이클도 기능이 있어야 됐다는 생각들을 요구를 많이 합니다. 리사이클인데 대부분 저희가 리사이클 쓰는 브랜드들 잘 보시면 아웃도어 브랜드, 스포츠 브랜드가 가장 그 중심에 있어요. 근데 스포츠 브랜드, 액티브 브랜드들은 기능을 필요로 합니다. 리사이클에 대한 스토리도 있어야 되지만 본연의 기능을 또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저희가 아스킹 리젠이라는 냉감성을 가지고 UV 차단성이 있고 흡판 수pon성이 있는 이제 그 원사입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글로벌 브랜드에서 개발 요청에 따라서 우리가 리사이클인데 냉감 있는 제품들, 코트나 리젠이라는 거는 저희가 폴리스터 정수유이지만 명과 같은 터치를 낼 수 있는 감성 차별화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어떻게 많이 쓰이냐면 요즘같이 레깅스를 많이 찾는 이런 시장에서 좀 더 소프트한 터치를 이제 그 레깅스에 사용되는 이런 제품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요즘 어떤 이슈가 있냐면 마이크로 플라스틱 이슈들이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마이크로 파이버를 쓰는 거에 대해서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섬유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7호의 일사사급 머리카락을
자기보다 훨씬 10배 이상 가는 원사를 정섭률로 뽑으면 세탁 후에 이 사절이 되면서 바닷물로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파이버에 대한 사용을 글로벌 브랜드, 언더아머라든지 액티브 브랜드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저희가 이런 플리스 자켓을 보면 되게 극세사, 우리가 얘기하는 극세사라고 얘기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 글로벌 브랜드는 극세사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마이크로 플라스틱 이슈가 있는데 이런 제품들이 코트나라는 제품은 극세사가 아니고 이런 수축률 차이로 인해서 뭔가 복합가연사라고 하는 이런 제품들이 극세사 같은 정도의 터치는 아니지만 일반 화산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터치, 자연스러운 내추럴 터치를 내는 이런 감성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 에어로콜, 땀 흡수를 잘하는 리사이클, 혹은 CD 리사이클. 보통 이렇게 이 CD라는 원사는 이제 좀 더 비비드 칼라되는 폴리스터입니다. 폴리스터라는 거는 이제 분산 점유로 염색이 되면서 결례도가 안 좋습니다. 결례도가 안 좋은 소재인데 이런 극단적인 디자인, 하이트의 레드 같은 이런 위험한 디자인에서 빨았을 때 이염이 되는 리스크가 있어요. 이런 제품들이 이제 보통 스포츠 브랜드에서 많이 하는 디자인인데 이런 거를 이제 리사이클로 하고 싶다라고. 왜냐하면 전 소재를 리사이클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CD 리사이클을 기술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몇 가지 사례만 오픈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가장 큰 뭐가 바뀌느냐. 이제는 리사이클에 대한 제품과 기획은 이런 차별화되지 않으면 이제 중국이라든지 글로벌 회사들하고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리사이클도 차별화로 갑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스토리입니다. 리사이클도 일반 포스트 컨슈머 페트병 주워다가 한 거는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어떤 스토리냐? 내가 제주도에서 뭐 주워온 페트병이라든지 울릉도 가서 주워오든지 남산에 가서 올라가든지 뭔가 실제로 직접적으로 버려져서 다 이 산별장에 모여드는 쓰레기 말고요. 직접 저희가 첨가해가지고 이제 가서 수거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리사이클 스토리가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하겠다라는 그 스토리고요. 여기 이제 다시 태어나기 위한 되돌림, 제주 쪽에서 저희가 MOU에서 진행했던 제품인데 프레츠마마가 이제 16개의 뭐 페트병을 해서 이런 가방을 만들고 제가 입고 있는 뭐 이런 옷을 만들고 PK를 만들고 그래서 가장 올 제품 중에서 국내에서는 좀 혁신적으로 저희가 마케팅을 했었던 제품이고요. 여기 아디다스에 보시면 팔리프 오션. 이 팔리프 오션이라는 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환경 캠페인에 대한 그 운동가들이 몰디브에서 페트병을 모아오고 그거를 이제 실을 꺾고 만들어서 팔리프 오션이라는 프로젝트를 아디다스랑 손에 잡은 거죠. 이게 뭐 기술이 크게 필요한 게 아니고 아이디어 싸움이고 우리가 몰디브를 좀 더 아름답게 쓰자라든지 뭔가 이렇게 환경 운동가와 같이 캠페인성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의 마음을 좀 더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같은 사례에 대한 유사한 사례들이고요. 오션바운드 플라스틱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조금 더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아이디어는 좋은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버려지는 페트병이 바닷가에서 주워온 것들은 품질이 정말 안 좋아요. 완전히 옐로시하고 쓰레기가 정말 이물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메카니컬 방식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방식으로는 실을 뽑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다 신발이에요. 옷이 없습니다. 이 왜 신발로 하느냐? 좀 염색 줄도 보여도 좀 괜찮고 좀 품질이 안 좋아도 서로 익스큐즈하고 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바다에서 건져내는 페트병은 되게 파워풀하고 좋은 스토리지만 품질의 한계가 있다는 거. 생산하는데 미니멈이 크기 때문에 아디다스 정도의 급이 되면은 이제 큰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원세 메이커나 이런 리사이클 업체들이 그 양을 좀 이렇게 커버해 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에코로프 마찬가지로 다 지금 OBP, 오션바운드 플라스틱에 대한 이슈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기 그 선별장에서 다 모아온 쓰레기 말고 정말 우리 산에서 주워옵시다, 바다에서 주워옵시다 이제 이런 컨셉으로 본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런 또 분위기에 맞춰서 요거를 또 이렇게 사기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트롤 유니온이나 이런 이제 인증 회사들이 OBP에 대한 인증을 내기 이제 시작했어요. 그 데피니션이 뭐냐? 바다에서부터 몇 킬로까지 떨어져서 수거되는 것만 되는 거고 관리되는 것, 그러니까
해변가 쓰레기통, 저기 그 어디죠? 뭐 해운대 같은데 쓰레기통에서 뒤져서 가져오는 건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바다에서 떨어진 걸 주워와야 된다. 효성이 2007년도에 폐어망을 갖고 리사이클에 대해서 선풍적인 좀 주목을 받으면서 출시를 했어요. 근데 출시하고 몇 년 만에 억 단위의 클레임을 막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연속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품질에 대한 이슈. 리사이클에 대한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품질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해줄 거냐. 야, 리사이클이니까 좀 봐줘라. 그게 브랜드 시장에서 그렇게 먹히지 않았던 얘기죠. 근데 일부 브랜드, 예를 들면 제가 파타고니아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는 야, 리사이클이니까 들이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바이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리더로서의 이해를 할 수 있는 이제 되는 부분이고, 모 브랜드는 레귤러하고 똑같이 이 퀄리티의 눈잣대를 잡게 되면은 이제 리사이클 원서는 뭐 익스큐즈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레임을 막고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생기면서 저희가 요 폐어망에 대한 리사이클 아이로는 이제 판매를 저희가 중단을 했습니다. 판매를 중단을 하고 현재는 프리컨슈머, 방사 중에 나오는 웨이스트, 생산 중에 나오는 웨이스트를 모아서 하는 100% 프리컨슈머 시장으로 바뀌어요. 그럼 왜 리사이클 아이로는 왜 프리컨슈머로 가느냐? 우리가 시장 중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100% 나이론 제품이 없어요. 대부분 스판덱스랑 쓰이든지 PU 코팅을 하든지 뭐가 됐든 어망을 제외하고는 어망은 100% 나이론 제품입니다. 근데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은 나이론의 특성상 스타킹 혹은 이너웨어 아니면 아웃도어 자켓 다 보면 이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제거하기 위한 기술을 스터디를 저희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인프라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프리컨슈머 시장의 리사이클 나이론 시장이에요. 그럼 글로벌하게 어망을 하는 건 저희도 시작을 했지만 현재 남아있는 건 이탈리아의 아쿠아피를 제외하고는 이제 어망으로 하고 있는 리사이클 나이론에서는 없다는 얘기죠. 사실 많이 비쌉니다. 그 제품은 많이 비싸고요. 그래서 어망에 대해서 시작을 했지만 이제 현재는 프리컨슈머 시장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하고 하셔야 되고, 그래서 프리컨슈머가 싫다. 그런 바이어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냥 뭐 룰루레몬이다.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에 대한 이슈를 많이 가고 있지만 자기들은 프리컨슈머는 싫다. 그럼 바이어 베이스로 가겠다. 뭔가 정책이 이제 계속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플레이스토어는 포스트 컨슈머가 많습니다. 페트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도 바이오 베이스를 그래서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나이론 시장은 현재는 프리컨슈머 위주의 시장이다. 이런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사이클 나이론을 쓰고 있는 바이오 분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10년 후에 브랜드들의 정책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만드는 옷이라든지 제품이 결국 요 톤을 만드는데 이산화탄소 배출이 얼마 정도 세이빙이 되는지,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지 위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리사이클을 현재 쓰고 있는 거고, 리사이클에 대한 스토리는 결과적으로는 내가 버려지는 거를 다시 수거를 해서 한다는 마케팅 스토리로 충분하지만 앞으로 개발되고 있는 소재들, 바이오 베이스를 포함한 여러 가지 친환경 소재들은 결과적으로는 IS가 됐던 글로벌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얼마만큼 세이빙이 되고 얼마만큼 갈 거냐,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는 얘기예요. 프랑스에 있는 데카스로는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가전제품, 자동차를 사게 되면은 등급이 있잖아요. 뭐 A등급부터 뭐 이렇게 등급이 돼 있어. 뭐 얼마만큼 에너지 세이빙이 되느냐. 옷에도 그런 등급을 매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옷에 대한 등급이 뭐 A부터 2등급이다. A등급은 뭐 이산화탄소 배출이 얼마까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시장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LCA,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스터디를 지금부터는 좀 준비를 해야 될 타이밍이 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리사이클 스판덱스. 저희도 이제 효성 같은 경우에는 스판덱스의 생산량이 전 세계로 가장 큰 마켓 시어를 가지고 있고, 스판덱스의 공장이 전 세계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프리컨슈머, 그리고 방사 중에 나오는 웨이스트를 모아서 똑같이 리사이클 스판덱스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스판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프리컨슈머를 하고 있느냐? 시장 내에서 100% 스판덱스 제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중에 나오는 웨이스트를 가지고 이제 생산하는 기술을 저희가 출시를 한 제품이고요. 이 제품 외에 이제 바이오 베이스 스판덱스가 있습니다. 프리컨슈머를 싫어하는 바이오분도 있기 때문에
그 바이오분은 이제 프리콘슈머라는 제품으로 해서 시장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리사이클 위주로 좀